지난 시즌 전체 순위 12위 중 10위에 머무르며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한 전북현대모터스. 올 시즌엔 우승을 목표로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포엣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 감독, 한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이미 검증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현대는 포엣 부임 후 쭉 상승세를 타더니 10월 18일에 리그 조기 우승까지 확정합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성적이 무려 9계단 상승했고요. 통산 10번째 우승이라 기뻐할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팀 내 수석 코치가 사임하는 등 지금 구단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8일 전북과 대전과의 경기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전북 타노스 수석 코치가 주심을 향해 대전 핸드볼 아니냐면서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핸드볼이 인정되며 전북의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던 중 눈을 똑바로 뜨라는 듯 양 검지로 눈을 당기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당시 김우성 주심은 이 동작을 인종차별 의도가 있는 제스처로 판단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타노스 코치가 심판에게 인종차별적 행위와 비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북과 코치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연맹에 요구한 거죠. 전북은 곧바로 단순히 판정 항의 과정에서 나온 제스처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요. 결국 11월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종차별로 인정하고 제재금 2천만 원과 5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북현대는 상벌위 결정 및 배경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는데요.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고 판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전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던 타노스 코치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는데요. 타노스 코치는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한 번도 인종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지속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종차별 행위자라는 오명을 입게 됐다며 슬픈 마음을 안고 시즌 종료 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죠. 크랩이 전북현대 측의 입장문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요청했지만 구단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 공개한 입장문 외에는 답할 수 없다고만 답했고요. 또 코치가 확실히 사임 처리된 게 맞냐는 질문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것이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현대 이승우 선수는 SNS에 글을 올리며 해당 코치에 대한 징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고요. 대형 축구 유튜브 채널 이스타TV의 이주원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심판들의 행태와 리그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전북현대 팬들은 4년 만에 리그 우승에 기뻐할 새도 없이 함께 우승을 일군 코치의 사임 소식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북 팬들은 진짜 침통하고 열받죠. 특히 타노스 코치는 소통을 매우 잘하는 특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가끔씩 봐요. 이번 사태는 전북 팬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 더 나아가서 유소년 축구까지 심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전북현대와 심판 간의 첫 충돌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3일 제주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후반 40분 전북 전진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주 장민규 선수에게 발을 밟혀 쓰러졌지만 공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주심은 파울 선언은커녕 VAR도 확인하지 않았죠. 결국 제주 남태희 선수가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요. 전북현대는 눈앞에서 승점 3점과 조기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판정에 분노한 포엣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할 말이 없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개인 SNS에 페널티도 없었고 비디오 판독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10월 14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프로평가 회의를 열고 문제였던 경기 판정을 결국 오심으로 결론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비디오실도 반칙이 아니라는 주심의 의견에 동의해 판독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해당 주심의 오심 여부를 떠나 외부의 압박이 판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해당 주심을 이번 주 경기에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는데요. 주심에겐 약 1주간의 경기 배정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SNS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 포엣 감독과 디에고 포엣 코치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죠. 오심으로 인한 심판과 구단 간 충돌, 전북현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 시즌 유난히 심판의 오심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국내 프로축구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올해까지 79건, 작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심판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K리그 내에서 화두가 되는 건 심판의 권위의식이거든요. 오심을 저지른 심판은 몇 경기 배정 제외 후 복귀하지만 구단 관계자나 선수가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 즉각적인 징계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K리그 내에서 심판 권위의식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고요. 심판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북현대 사건으로 구단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팀의 팬들까지 분노하고 있는 상황. 과연 연맹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또 심판을 둘러싼 불씨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고 여러분이 느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